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오늘은 예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알차게 중학교 수학 선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겨울방학이 1월하고 2월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수학 선행, 중학교 1학년 수학 선행을 어떻게 하면 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두 가지 경우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1학년 과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선행이 완전히 생초짜다.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1학년 과정이 처음이 아닌 학생, 학원이나 과외나 아니면 혼자서 뭐 인강을 들었건 그렇게 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한 번쯤은 봤다. 중간까지는 봤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교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선택하려면 여러분의 실력도 알아야겠죠? 그런데 이제 내가 중학교는 처음이다. 중학교 공부는 처음이다. 또 모처럼 마음을 먹었다. 수학 공부를 하려고. 이랬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실력을 점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이 서점이나 이런 데 여러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교재를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재 선택은요, 대부분 네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본 개념서, 그러니까 개념 기본서, 두 번째는 문제 중심서, 세 번째는 시험 대비서, 네 번째로는 실력 심화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준대요. 제가 거기에 상중하, 최상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의 수준에 맞는 거 또는 문제집을 딱 봤을 때, 아, 내가 이 정도는 할만하다라는 그런 문제집을 고르시면 되고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제가 그 약간 그 출판사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런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교사라서 이 출판사하고는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지 여러분이 어떤 책을 봤을 때 효과적일지 한번 그런 부분으로 같이 고민할 건데요. 보시면 기본 개념서는요,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체크, 또 개념 원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크 나온 거는요, 강남 인강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런 책도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봤던 거고요. 문제 중심서는요, 만렙, 또 엔제, RPM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센수학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가지고 문제집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원 같은 데서요, 어떻게 하냐면 출판사를 이렇게 묶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플러스 유형을 하고 만렙을 같이 이제 묶어서 하는 학원이 있고요. 또 체크와 엔젤을 같이 하는 학원이 있고, 또 개념 원리와 RPM 이렇게 나눠서 하는 학원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학원은 개념 플러스 유형하고 엔젤 또는 개념 플러스 유형과 RPM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딱 보고 이 정도 내가 할 만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문제집이 좋다라기보다는 문제집을 딱 봤을 때, 내가 풀만하다. 푸는데 재밌을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는 게 더 흥미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선택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계획을 짜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학습하는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1학년 과정이 처음인 학생, 두 번째는 1학년 과정을 한 번쯤은 봤다. 완전히 완벽하게는 못 봤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쯤은 봤다. 라고나 학생들로 두 부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학년 과정이 처음인 학생은 기본 개념서와 문제 중심서를 함께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요, 1학년 과정이 처음이 아닌 학생, 내가 어느 정도 한 번쯤 봤다. 이런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 어떤 단원이 있다더라. 라는 학생들은요, 선생님 생각은요, 문제 중심서를 기본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이제 물론, 이게 딱 정해진 그런 로드맵은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정도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학습하는 방법을 정한다. 자, 그러면 학습하는 방법을 정했을 때 우리가
기본 개념서하고 문제 중심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부류의 문제집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죠. 먼저 기본 개념서는요. 그러니까 개념 기본서는 진도 교재와 개념 드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 문제집을 한번 사서 봤어요. 강남 인강에서 이제 본다고 해서 한번 본 거군데요. 기본 개념서 안에도 진도 교재와 개념 드릴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사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도 교재로 나눠서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원이나 인강을 보고 아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구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또 체크 그 교재사에서는 홈스쿨링처럼 해서 매일매일 월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그 1교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상까지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도 교재 안에는요 스텝 1과 2와 3가 있고요. 그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뭐 실력 문제 속 유형 해결 원리, 또 중단원 개념 확인 문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개념 드릴은요. 개념 드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드릴도 약간 쉬운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준이 어떤 거야 라고 해서 하나의 부분만 하지 말고 이것처럼 진도를 나갈 때는 내가 진도 교재를 사용을 하는 거죠. 진도 교재를 나갈 때는 어떤 걸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수학 문제집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들을 볼 때 이 진도 교재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 드릴은 우리가 보면은 어떤 약간 그 문제집 형식이기는 하지만 그 계산 문제,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집들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계산력도 향상시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문제집을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개념 드릴과 또 진도 교재가 같이 되어 있는 이 문제집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개념 드릴은 확실히 쉬운 문제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짜가지고 계획을 짜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개념 드릴 안에서도 스텝 1과 2가 있고 진도 교재도 스텝 1, 2, 3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순서로 공부하느냐 잠깐만 보시면은요. 먼저 스텝 1에 있는 개념과 개념 익히기 이걸 가장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소인수분해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간단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개념만 막 주구장창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개념에 딸려있는 아주 쉬운 문제 또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개념 1과 개념 진도 교재에서 나와 있는 스텝 1과 2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 드릴이 아주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 드릴 1을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개념과 개념 익히기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진도 교재로 가지 말고요. 거기에서 스텝 2의 개념 체크와 교과서 속 필수 유형 문제를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공부를 하고 나면 쉬운 거 공부하고 약간 계산 능력까지 향상이 되고요. 그걸 바로 이어서 문제집을 바꾸지 않고 개념 드릴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어디로 가느냐? 실력 문제 속에서 유형 해결 원리를 한번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로 갑니다. 기출 문제로 실력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단원 개념 확인을 한 다음에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 융합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게 그 기본 개념서에서 학습하는 순서로는 제가 저희 딸도 가르쳐보고 제가 한번 풀어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이때 가장 좋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문제 중심선 어떻게 풀 것이냐? 아까 내가 처음으로 어떤 선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개념 기본서하고 문제 중심서 두 개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문제 중심서는 어떻게 푸느냐? 순서에는요, 중단원 목차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 중단원 목차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제가 책도 이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중단원 목차가 들어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네. 중단원 목차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중단원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중단원 목차가 있고 기본 개념, 기본 문제 다지기 스텝 1과 2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 융합 문제 스텝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수준들을 쭉 보니까 어떤 순서로 하면 좋겠느냐. 자, 보시면 기본 개념을 한번 보는 거죠. 아까 나와 있는 기본 개념서는요. 약간 기본 개념이 훨씬 더 깊게 들어가 있고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중심서에서는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약간 설명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기본 문제 다지기를 들어갑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개념들이라고 비슷하게 약간 수학 식쓰기가 뭔가 문제 유형 중에서 그 계산 문제 위주의 어떤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 가장 개념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스텝 1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중단원 목차를 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중단원 목차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스텝 1은 문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 유형으로 바로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중단원 유형 다지기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방금 했던 이 필수 유형들이 어떠한 단원이고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중단원 목차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스텝 2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과서에 나오는 창의 융합 문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만점 도전하기.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준들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게 좀 쉬운 것 같다라고 해서 가는 건 상관은 없는데 내가 그냥 문제집에 이 순서대로 그냥 해야겠어 라고 했을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로 갔다가 또 쉬운 문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하느냐? 분량을 나누고 학습 일정을 정한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우리 문제집에 보면 체크하게 돼 있어요. 여기를 했니, 안 했니? 라고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분량을 좀, 이게 몇 단원이 들어있지? 중단원이 한 학기 거는요. 중단원이 18단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개념과 드릴, 유형 문제집의 분량을 고려해서 처음 선행을 하는 경우에는 6주에서 8주 정도를 저는 한 학기 거를 잡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공부한다 그러면 4주에서 6주 정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공부를 이번 겨울방학 때 다 할 거야 라고 하면 가능해요. 가능해요. 8주 정도로 잡으면. 하지만 너무 짧으니까 선생님 생각엔 조금만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2시간보다 4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력처럼 표를 그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내가 11월 1일에는 어떤 단원의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할 거야. 이렇게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개념과 드릴과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래쪽에 엔제 문제를 풀겠다. 이제 문제 유형서를 풀겠다라고 해서 식을 이제 그 분량을 정해두는 거예요. 분량과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 토, 일 공부하는 거고요. 선생님 저는 일요일날 쉬고 싶어요 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공부는 조금만 하더라도 약간 저는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좀 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의 양을 확실히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달력에 여러분들이 할 공부들을 다 표시를 해 주시면요.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네, 실천하면서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성적이 이렇다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나를 점검하는 게 필요해요. 아, 내가 해보니까 나는 문제 푸는 속도가 좀 느리구나. 그러면 분량을 조금 더 줄이고 내가 그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창의력 문제들은 시간이 조금밖에 안 걸리는구나. 재밌어서 이런 경우에는 분량을 좀 더 늘려줘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수학적인 내용의 분량을 늘린다. 왜? 내 실력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늘려본다 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기본 개념 기본서의 진도 교재와 개념 드릴의 학습 순서를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문제 중심서를 가지고 함께 병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 개념서와 문제 중심서를 같이 할 것인가, 내가 한 단원을 하고 문제 중심서를 한 단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1단원부터 쭉 나가고 다시 문제 중심서를 쭉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실력을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천하면서 수준에 맞게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은요, 기본 개념서를, 개념 기본서를 1단원부터 5단원까지 먼저 한 번 한 권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중심서를 갈 것인가, 또 하나는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실력을 판단하고 측정을 해서 중간에 수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한 달 안에 마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어도, 또는 2달 안에 마쳐야겠다라고 했을 때 분량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좀 공부를 좀 탄탄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은 이렇게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었었죠? 문제집을 고르는 거였어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문제집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두 번째, 문제집을 분석을 해서 어떤 순서로 공부할 것인가. 기억하시죠? 세 번째, 뭐죠? 그렇죠. 분량을 나누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양만큼 매월 며칠 동안 얼마만큼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내가 문제집을 1번과 2번을 동시에 할 것인지 1번을 먼저 하고 2번을 갈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더 재미있는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걸 판단하고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간중간에 자기를 되돌아보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왓쌤이었습니다.